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번 화재로 실종된 14명이 수색 이틀 만에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체력 단련실과 휴게 공간은 불법 증축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김기수 기자입니다.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화재에서 남은 실종자 4명이 수색 이틀째에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동관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실종자 1명이, 동관 2층에선 남은 실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모두 발견된 것은 사고 발생 27시간여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남은 실종자들이 붕괴된 건물 안에 있을 것으로 보고 중장비를 동원한 철거 작업과 함께 수색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연기가 급격하게 확대돼서 연기 때문에 못 나가실 수도 있고, 하여튼 탈출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그쪽에서 이렇게 전을 당하신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9명의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된 체력 단련실과 휴게 공간은 불법 증축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관계 당국은 체력 단련실이 설계 도면과 다르고 허가를 받지 않은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 허가받지 않은 부분은 맞습니다. 도면하고 대장상에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종자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가 커진 이유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이번 화재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는 급격한 연소 확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탈출 행렬이 시작됐지만 삽시간에 번진 불길과 연기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불이 난 공장 쪽을 비추고 있던 CCTV 화면입니다. 공장에서 조금씩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불과 1, 2분 만에 여러 지점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구칩니다.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창문마다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고 일부는 바닥으로 뛰어내립니다. 소방 선착대가 화재 현장에 도착한 건 신고 접수 4분 만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대로 된 구조 작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탈출 행렬이 이어지면서 추락해 다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만 16명에 달합니다. 워낙 많은 요구주자들이 있었고 뛰어내리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다리 피고 전면에는 화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매트는 필수가 없는 상황이라. 급속한 연소 확대 배경에는 공장 내부 환경이 지목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가공 공장에서 사용되는 절삭류와 이로 인한 기름때가 집진 설비에 쌓여 있어 불이 빠르게 번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구조상 대피가 쉽지 않았던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집중된 체력 단련실 겸 휴게 공간은 건축 도면에는 없는 공간으로 확인됐습니다. 창문도 한쪽 면에만 설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돼 환기와 대피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초기 진화를 가로막은 건 화재 현장에 보관돼 있던 100kg 나트륨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이나 습기에 접촉하면 폭발하는데 이 때문에 화재 초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동안 충분히 물을 뿌리지 못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초기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은 충분한 물을 뿌릴 수 없었습니다. 공장에 보관된 101kg 나트륨 때문 자동차 엔진 밸브 생산에 쓰이는데 물과 닿으면 폭발합니다. 이 때문에 소방당국은 상공에서 대량의 물을 뿌리는 헬기 투입 전 나트륨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초창기에 다량의 물을 혹시 위험성 때문에 하기는 어려웠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화재 진화를 했고, 나트륨을 비롯해 리튬과 소듐 등과 같은 금수성 물질로 인한 화재 현장 진화 어려움은 매년 발생합니다. 재작년 6월 화성 리튬 전지 제조 공장 화재 역시 물에 닿은 리튬이 인화성 가스를 내뿜고 폭발적으로 연소해 피해를 키웠습니다. 지난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도 불에 탄 리튬 배터리를 모두 반출한 뒤에야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는 나트륨을 밀폐 용기에 보관해 2차 폭발은 막을 수 있었지만 나트륨을 옮기는 1시간 50분 동안 충분한 물을 뿌리지 못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주차장에만 설치된 것도 화재 진압을 어렵게 했는데 이 역시 나트륨 보관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령 설치됐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제 나트륨 같이 물에 접촉했을 때 수소라든지 열이 발생하면서 폭발 위험이 있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예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적용은 안 돼 있는 그런 설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초기 진화를 방해하고 2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130명 넘는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발화 지점 확인은 물론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환석 기자입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공장 건물 주위로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경찰은 사망자 가운데 지문 확인이 가능한 한 명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나머지 희생자는 DNA 감정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유전자 감식을 하고 있는데 그 유전자 감식하는데 시간이 좀 꽤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은 발화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팀 등 130명 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현재 생산동 1층 엔진 밸브 제조라인 부근이 유력한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계 과열이나 정기적 요인, 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계기관 합동 감식과 CCTV 분석을 진행합니다.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불에 탄 두 개 동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조립식 건물입니다. 불길은 건물 사이 연결 통로를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경찰은 이때 화재 경보 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또 화재 취약성에 대비한 소방장치가 제대로 마련됐는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법리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위험 물질인 나트륨 관리 수칙을 준수했는지, 작업 현장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부상자와 유가족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법률 지원, 치료비,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 상황과 구조 활동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후 불이 난 장소에서 소방 관계자 등으로부터 화재 개요와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건물 붕괴 지점 주변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어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과 구조 상황을 정례적으로 유족에게 자세히 브리핑하고 정부 합동조사단의 보안 사항을 유지하는 선에서 유족 한두 명을 임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전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진행할 합동감식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대전 대덕구 화재와 관련해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을 소통 담당관으로 지정해 상시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고 사고 목격자나 동료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트라우마 상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번 화재 상황을 정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또 피해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회복 지원단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불이 난 자동차 부품 공장과 2km 남짓 떨어진 곳에 있는 체육관입니다. 정부가 이곳에 22개 부처와 기관을 모아 중앙합동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를 차렸습니다. 피해자나 가족이 사고 뒷수습에 필요한 민원을 접수하고 또 긴급 구호와 의료 지원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지원기관을 한데 모아 불편을 줄이도록 한 겁니다. 또 지자체는 피해자 1명에 공무원 1명을 전담 배치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심리 지원에 나서고 장례 지원, 각종 민원 처리까지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심리회복지원단은 대학 교수 등 전문가와 정신의학과 전문의 또
또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했는데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한 현장 활동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정부는 지원단 활동으로 피해자나 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종자 수색, 부상자 치료, 희생자 예우, 피해자 지원 등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의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 재난특교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2차 피해 예방 대책 추진, 이재민 지원 등 긴급 구호 활동 경비로 사용됩니다. 이란이 인도양에 위치한 미영 합동 군사 기지를 향해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넘어선 첫 공격인데 이란 매체는 적들을 위협하는 중대한 시도라고 자평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연일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있는 이란. 중동 지역을 넘어 인도양에 위치한 미영 합동 군사 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를 향해서도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이란 메흐르 통신이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적들이 이전에 상상했던 범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미군이 폭격기와 핵 잠수함,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주둔시키는 전략적 거점으로 이란에서 약 4,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달 미사일 사거리를 2,000km로 제한해왔다고 밝혔는데 이번 미사일은 이란이 더 먼 곳까지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사일이 기지에 명중하진 않았지만 이번 발사는 이란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첫 사례였다면서 중동 지역을 훨씬 넘어 미국을 위협하려는 중대한 시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군은 전 세계 어디에도 적들에게 안전한 곳은 없다며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This is a threat that analysts had been warning about, that Iran could return to using militant attacks abroad in areas anywhere in the world to try to advance its goals in coming out on top in this war. 한편 중동 지역 미군 기지들이 이란의 공격으로 최소 8억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번 주 미국과 합동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 강도를 크게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츠 이스라엘 장관은 현지 시간 21일 군 고위 관계자들과 전황 평가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츠 장관은 이란 정권의 지휘부를 무력화하고 전략적인 역량을 저지하기 위해 공세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스라엘과 역내 미국의 이해관계에 대한 안보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나탄즈 핵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부 도시에 미사일을 쏴 30여 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미사일이 남부 도시 디모나의 한 건물에 떨어져 3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대 소년과 30대 여성은 중상이며 현장은 큰 피해와 혼란에 휩싸였다고 현지 응급구조대가 전했습니다. 네게브 사막에 있는 이 도시 외곽에는 중동 유일의 핵무기를 보유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를 공식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신년사를 통해 이란 체제 전복 시도는 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도 서면 메시지만 국영TV 앵커가 대독해 신변 이상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의 새해 명절인 노루즈를 맞아 관영 매체들이 새 최고 지도자로 임명된 모주타파 하메네이의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TV 앵커가 대독한 새 메시지에서 모주타파는 이란 정권을 전복시킬 것이라 생각한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망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شما مردم عزیزمان ترس و یأس ایجاد کرده موجب ترک عرصه از سوی شما شده و از این طریق رؤیای تسلط بر ایران و سپس تجزیه آن را تحقق خواهد بخشید. 특히 최근 튀르키예와 오만 등을 겨냥한 드론 공격은 이란군이 벌인 것이 아니라며 올해를 단결과 저항의 해로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این حیله است که دشمن صهیونی با استفاده از ترفند پرچم دروغین برای ایجاد تفرقه بین جمهوری اسلامی و همسایگانش صورت می‌دهد. 모주타바는 이란을 분열시키려 했지만 국민의 단결로 당혹하게 했다며 적들에게 굴욕의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모주타바의 이슬람 율법 강연 영상도 함께 공개했지만 날짜가 확인되지 않은 과거 영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주타바는 지난 12일 첫 메시지도 국영방송 앵커가 대독해 부상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공습 당시 모주타바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His father dead. He's scared, he's injured, he's on the run, and he lacks legitimacy. It's a mess. 같은 날 이슬람 혁명수비대 정예부대인 쿠두스군 사령관도 전쟁 이후 첫 성명을 내고 저항의 축 결속을 촉구했습니다.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 저항의 축이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동시다발적인 반격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이란군은 또 미국과 이스라엘 군 지휘관 등의 일상까지 추적하겠다며 핵심 인사들의 패격 이후 거듭 보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미군 병력이 중동으로 추가 이동하고 호르무즈 해협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이란군이 걸프 해역 영유권 분쟁 도서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지 말라고 아랍에미리트 UAE에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이란 방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군 작전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UAE 영토에서 영유권 분쟁 도서인 아부무사, 대툰브 섬을 향한 침략이 있을 경우 강력한 반격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UAE 영토에서 이들 섬을 겨냥해 공격할 경우 이란의 반격 목표물로 UAE 북부 토후국 라스 알카이마를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의 점진적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등 호르무즈 해협 통과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해협 정상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다시금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이란 테러 정권에 대한 중동에서의 대규모 군사적 노력을 점차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며 이란의 핵과 미사일 능력 파괴, 중동 동맹국 보호 등을 작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작전 축소의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만큼 작전 축소를 선택지로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I think we won. From a military standpoint, all they're doing is clogging up the strait. But from a military standpoint, they're finished. 다만 중동으로의 해병대 등 미군 추가 파병 움직임도 동시에 감지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비해 본격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상대방을 초토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전하지는 않는다며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want to do a ceasefire. You know, you don't do a ceasefire when you're literally obliterating the other side. 결국 실제로 대이란 전쟁의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것인지 유가와 증권 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사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상화를 위해 유럽과 한중일 등 동맹국들의 기여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China uses it 90% of their energy. Japan is 95% of the energy. It would be nice if those countries would get involved. 특히 여전히 한국의 지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고 많이 돕고 있다고 답해 군사적 지원 기대를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2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현지 시간 21일 SNS에 올린 영상에서 이번 주 초 이란 해안선을 따라 있는 지하시설에 약 2.3톤짜리 폭탄을 여러 발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해당 시설이 국제해운을 위협하는 대함 순항 미사일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을 은밀히 저장하는 데 쓰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지하시설뿐 아니라 선박 이동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던 정보 지원 시설과 미사일 레이더 중계 시설도 파괴했다며 그 결과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이란의 능력은 약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가 현지 시간 20일 외국 기업들이 개발한 자국 내 모든 유전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라크 정부가 전쟁이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국가 원유 수출 대부분이 중단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불가항력 선언을 하게 되면 이라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막힌 상태에서 이라크의 불가항력 선언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겹치며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으로 중단됐던 이라크행 천연가스 공급이 사흘 만에 일부 재개됐습니다. 이라크 국영통신은 현지 시간 21일 전력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 하루 5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란산 천연가스 공급이 다시 시작됐으며 이를 이용한 발전량도 안정적인 수준을 회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공급량은 종전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라크는 원유와 가스 자원이 풍부한 산유국이지만 생산과 정제 설비가 부족해 이웃 이란에서 천연가스와 전력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치솟은 국제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 판매를 한 달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X를 통해 현재 해상에 발이 묶여 있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판매를 허용하는 매우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더 판매할 원유가 남아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석유부 대변인은 X에 현재 이란은 해상에 남아있는 원유가 없고 다른 국제시장에 공급할 물량도 없기에 미 재무장관의 발언은 구매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초기 가격 통제로 버티던 각국이 결국은 덜 쓰기로 돌아섰습니다. 주 4일 근무를 도입하고 에어컨 실내 온도 조절까지 시행합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각국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후에는 에너지 가격 상승 충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수요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만 통제하는 건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점점 무게가 실리면서 각국 정부는 잇따라 수요 억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공공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연료 배급제를 시행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고 에어컨으로 실내 온도를 25도 이하로 낮추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파키스탄도 학교를 2주간 폐쇄했습니다. 몰디브와 네팔은 취사용 LPG 공급을 제한하고 전기레인지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LPG 공급 축소로 결혼식 등 각종 행사에서 음식 메뉴를 줄이거나 숯과 장작 같은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गैस की कमी होने के वजह से कॉरपोरेशन ने फैसला लिया कि हम खाना जो है वो आग पे ही बनाएंगे और फॉरेस्ट वालों से लकड़ी हायर करवा के परमिशन लेके हम इस लकड़ी पे ही खाना बना रहे हैं अब और विधानसभा के लिए भी सारा खाना यहाँ से ही जा रहा है. 유럽 국가들도 수요 억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주유소의 경유 판매량 제한에 나섰습니다. 소비자들은 전쟁의 여파를 실감합니다. Sì, sento che è un problema, che i costi della benzina aumentano, certo, e sicuramente la situazione andrà soltanto a peggiorare adesso. 중동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에서도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공무원들의 재택근무 확대와 간소복 착용을 권고했고 국영에너지 기업은 점심시간과 오후시간, 실내 조명 소등 등의 대책도 내놨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제조업 평균 생산비가 12% 가까이 폭등하는 등 우리 산업 전반이 큰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전략 품목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우리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를 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커지자 대체 수입선 확보에 나서는 한편 설비 가동률 하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비중이 영업비용의 최대 35%를 차지하는 항공업계의 수익성 악화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연간 예상 유류 소모량은 3,050만 배럴로 유가가 이전 대비 $50 오르면 연간 2조 2천억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설과 건자재 업계도 비용 상승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뛰면 철강과 시멘트 등 건설 자재 생산비와 장비 운영비, 운송비까지 연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50% 오르면 건설 생산 비용은 1.0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우리 산업 전반의 생산 비용을 상승시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봉쇄 기간이 3개월 넘게 장기화하면 제조업 평균 생산비는 12% 가까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너지 투입 비중이 높은 석탄이나 석유 제품은 최대 83%, 그리고 전력이나 가스는 최대 77.7%까지 비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난다. 특히 비용 상승이 화학이나 금속, 운송과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으로 파급되는 구조입니다. 연구원은 에너지 공급 차질은 산업재 공급 차질로 연결되는 복합 리스크에도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석유화학과 반도체, 비료 생산의 핵심 관련 원자재인 나프타와 헬륨, 무수 암모니아 같은 에너지 연계 산업재의 공급망 충격도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와 산업재 공급망을 통합 관리하면서 전략 품목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통합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된 첫 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대폭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3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리터당 72.3원 내린 1,829.3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96.5원 하락해 1,828원을 기록하며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 사태 긴장이 계속되며 급등했는데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30.4달러 오른 158.3달러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여느 때보다 활발한 공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미사일 발사 참관 등 군사력 관시 행보가 많았는데요. 중동 사태와 관련해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다음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전략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화상 방식으로 시험 발사를 참관하셨습니다. 다음 날은 권총 등을 생산하는 군수 공장을 찾아 직접 사격하는 모습도 공개했고 사흘 뒤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를 눈앞에서 지켜보며 남한을 향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420km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며 전술 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한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후로도 나무 심기 행사뿐 아니라 파병 기념관과 시멘트 공장 방문까지 연일 공개적인 대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한미 훈련 기간이면 잠행하던 아버지 김정일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올해는 이틀에 한 번꼴로 공개 행보에 나서면서 눈에 띄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미사일 발사 참관 등 북한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사에 집중된 겁니다. 이란은 핵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에 비해서 북한은 핵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란과는 다르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 미사일 발사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까불면 다친다는 점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북한의 이 같은 무력 과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BTS가 광화문에서 3년여 만에 완전체로 컴백해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멤버들은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를 전하며 벅찬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승환 기자입니다. 공연의 시작은 왕과 백성이 마주하던 소통의 공간, 광화문 앞 월대였습니다. 안녕성, 오빠. BTS는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앨범 첫 곡 바디 투 바디로 이번 공연의 문을 열었습니다. 멤버들은 조선시대 장군의 갑옷에서 모티브를 얻은 검은 의상을 입고 공연의 상징성을 더했습니다. 건물 5층 높이의 대형 무대를 배경으로 보랏빛 물결이 장관을 이뤘고 광화문 일대의 야경도 카메라에 담겨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전체 12곡 세트리스트 가운데 타이틀 스윙을 포함한 신곡 8곡이 담기며 새 앨범 중심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또 신곡들도 좋아해 주시니까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업됩니다. 여러분들도 업됐죠? 오케이, 그럼 소리 질러! 공연 직전 부상을 입은 리더 RM은 팬들의 환호 속에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춤을 선보였습니다. 메가히트곡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2019년 발표곡 소우주를 앙코르로 부르며 1시간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너무너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YTN 김승환입니다. BTS가 완전체로 돌아온 광화문 광장에는 한때 수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지만 다행히 별다른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머문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고 떠난 팬덤 아미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시간 남짓 이어진 뜨거운 공연이 막을 내리자 광장을 메웠던 사람들이 각자 차례를 기다려 빠져나갑니다. 화려한 조명은 꺼졌지만 여전히 들뜬 표정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시 열차가 다니기 시작한 인근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는 사이 일부 팬은 남아 봉투에 쓰레기를 담으며 뒷정리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연신 호루라기를 불며 통행이 정체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It took us some time to finish the road to our place, but just a bit slow. Everybody were smiling, so it was fine. It was pretty safe, I think. 서울시 추산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다행히 안전사고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팬들이 몰리거나 팬들과 행인이 엉키는 순간도 있었지만 일시적인 혼란에 그쳤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인파가 몰리면서 출입구에서 금속 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는 대기줄도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스총처럼 생긴 호신용품이나 과도가 적발되는 소동이 있었을 뿐 우려했던 테러는 없었습니다. 오기 이틀 전부터 계속 압사 사고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안 생겨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애초 경찰은 이번 행사에
지난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당시보다 많은 최대 26만 명이 몰릴 거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31개 출입구를 제외한 공연장 전체를 울타리로 감싸고 권역을 4개로 나눠 밀집도를 관리했습니다. 또 경찰 인력 6,700여 명과 공무원 등 15,0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오늘 프로야구 팬들을 위한 특별한 러닝 축제 히트앤런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휴일을 맞아 마라톤에 참가하는 5,500명의 시민들이 서울 상암 월드컵 공원 평화의 광장에 모여 있는데요. 그 뜨거운 대회 현장에 조혜진 앵커가 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혜진 앵커. 네, 저는 지금 상암 평화의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뒤쪽으로 마라톤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에서는 잠시 뒤 7시 30분부터 YTN 히트앤런 마라톤 대회가 시작됩니다. 그야말로 달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5,500여 명의 시민들이 이곳에서 열정적인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원한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진행한 준비운동 때부터 힘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YTN이 주최하는 이번 히트앤런 마라톤 대회는 평화의 광장에서 시작해 월드컵로 일부 도로와 봄철 피크닉으로 유명한 노을공원을 지나 다시 평화공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프로야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야구 팬들을 위한 단 하나의 마라톤으로 야구와 러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펀 스포츠 이벤트로 기획됐습니다. 한국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팬들부터 러닝을 좋아하는 개인이나 가족, 또 동호회 회원들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참가자들은 서로 응원을 주고받으며 힘을 북돋았습니다. 특히 이번 레이스에서는 야구 레전드들도 참여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대회 전에 제가 직접 만나봤거든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야구 팬들과 같이 뛰면서 이 기를 모아가지고 우리 선수들한테 잘 전달돼서 좋은 시즌, 멋진 시즌 우리 선수들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마라톤 대회는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달릴 수 있는 코스로 구성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는 5km와 10km 두 가지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풀코스와 하프코스가 아니라서 덜 부담스럽습니다. 잠시 뒤인 7시 반부터 10km 코스 A그룹 참가자들이 가장 먼저 출발합니다. 이후 그룹부터는 5분 간격으로 출발하는데요. 오전 7시 35분부터 B그룹, C그룹이 차례로 출발하고요. 5km 코스 A그룹과 B그룹은 7시 45분부터 순차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42.195km를 달리는 풀코스와 하프코스 마라톤은 아니지만 교통이 통제된 도로를 달려야 하기에 안전한 레이스를 펼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참가자들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오늘 오전 구간별로 차량 통행도 진행되는데요. 오늘 아침 7시 20분부터 9시 10분 사이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평화의 광장 입구에서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를 지나 난지천 공원 입구 교차로의 교통이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이후 9시 20분 이후부터 점차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해당 구간을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시 뒤면 이제 정말 경기가 시작됩니다. 코스 설명을 해드리자면 10km의 경우 평화의 공원 입구에서 시작해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와 난지천 공원 입구 교차로, 또 이후 노을공원을 지나 평화의 공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5km 코스의 경우 평화의 공원에서 출발해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와 난지천 공원 입구 교차로에서 반환점을 돌아 또 출발지였던 평화의 공원 입구로 도착하면 레이스가 끝납니다. 네, 이제 곧 프로야구 팬들을 위한 단 하나의 마라톤 YTN 2026 히트앤런 마라톤 대회 10km 구간의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네, 5초 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요. 정확히 오전 7시 30분에 MC의 신호에 함께 이 마라톤 레이스가 성대한 막을 올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이곳 시작 지점에서 출발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데요. 함께 외쳐주시죠. 출발합니다.
네, 참가자들의 표정이 보이실 텐데요. 다소 상기되어 있는 표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 직전이라서 긴장도 많이 되겠지만 참가자들은 대체로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밝은 표정에서 레이스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곧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도 5, 4, 3, 2, 1을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잘 지키면서 안전한 레이스를 펼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시작 직전까지 몸을 풀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참가자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또 참가 규모도 다양합니다. 개인부터 동호회, 연인, 또 가족 단위로 참가한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참가자들마다 비장한 표정도 또 설레는 표정도 읽힙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지만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기록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안전하게 레이스를 잘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 출발했습니다.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마다 밝은 표정으로 또 힘차게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시원한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즐거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시원한 봄바람을 즐기며 달리는 코스는 마라토너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모두 특별한 레이스 펼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마라톤 대회 10km 종목과 5km 종목 모두 정확한 기록 측정을 위해 일회용 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칩은 가슴 부위의 배번호 뒷면에 부착되어 있는데 출발점과 반환점에 위치한 매트를 밟으면 정확한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네, 한눈에 보더라도 참가자들의 의상, 복장이 눈에 띄는데 이번 대회는 프로야구 팬들을 위한 마라톤이라는 게 특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유일한 프로야구 마라톤 대회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만큼 야구 팬들에게는 설레고 또 기다리던 대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팀의 우승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는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가자들이 잠시나마 차량이 없는 도심 도로 위를 달리면서 특별한 러닝의 재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프로야구 팬들을 위한 단 하나의 마라톤, YTN 히트앤런 마라톤 대회 현장에 나와 있는 프로야구 레전드 해설위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야구 팬들은 144경기 또 직관을 하시려면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야구 팬들이 이 대회에 또 참가해 줬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1000만 명, 1200만 명 야구 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단기간에 끝이지 않고 내년도 내후년 계속 이어지는 그런 뜻깊은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라톤 경기가 끝나면 이 야구 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가자 전원에게 완주 메달과 또 시상품이 전달되는데요. 다양한 이벤트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회가 끝나면 2부 행사로 경품 추천을 통해 선물이 제공되고요. 또 무대 위에서는 프로야구 레전드 선수들과 만날 수 있는 토크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평소 프로야구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 그리고 솔직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8시 50분부터는 10km 종목 시상식이 열립니다. 또 경품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제공되는데요. 10km 종목에서 1위, 2위, 3위를 차지한 남녀 참가자들에게는 상품이 전달됩니다.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무국에서 별도로 연락해서 시상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라톤 대회 중에 참가자들의 편의를 돕는 각종 시설도 중요하겠죠. 무대 정면에서 좌측 부스 오른쪽 끝에 대회 운영본부가, 또 출발지 옆에는 의료 운영 부스가, 무대 반대편 광장에는 물품 보관소와 탈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가자 모두 개인의 컨디션에 맞게 완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행 중에 몸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레이스를 중단하고 운영요원이나 주변에 알려야 합니다. 또 부상자를 발견하는 시민분들께서는 대회 안전요원에게 꼭 연락해 주시고요. 몸 상태가 안 좋다고 느낀 참가자들은 언제든지 의료부스를 방문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결승점 급수대에서는 생수와 이온 음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차례차례 그룹별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마라톤 시작 30분 이후에는 극도의 안정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른바 러너스 하이가 온다고 합니다. 또한 마라톤을 하면 베타엔돌핀이 배출돼서 우울증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참가자분들 모두 행복한 레이스 펼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참가자들의 안전한 레이스를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조혜진이었습니다. 얼굴에 와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춘천 기온은 1.6도로 추운데요. 낮에는 서울이 17도, 춘천과 전주가 18도까지 올라서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일교차가 무려 20도 안팎까지 극심하게 벌어지니까요. 도톰한 외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대기질이 아쉽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남부, 또 충남, 전북은 종일 공기가 탁하게 했고 경기 북부와 충북, 광주는 오전까지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조금 오겠고 강원 동해안과 영남 일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강릉이 10.7도, 안동이 2.5도고요. 낮 기온은 춘천이 18도, 대전 18도, 대구도 18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